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 전에 찍었던 영상이 또 왜 이러죠? 소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 없이 여러분들한테 영상 찍어서 좀 걱정되긴 한데 일단 찍어보죠. 예. 그래서 진짜 엑기스만 딱 집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습서 50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 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만 짧게 소개해주고 가죠. 어디냐면요, 게으름 치는 방법에서 앞에서 영상으로 재구성했을 때 영화와 소설이 다른 점을 설명하는 학습활동 그 뒷부분입니다. 50쪽.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연인의 모둠이 소설 괴로움 치는 방법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자, 재구성하는 과정은요, 글쓰기 과정 여러분 순서 외웠던 것처럼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가끔은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잠깐만 손으로 필기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영상을 제작할 때 글쓰기도 항상 뭐 해야 돼? 계획서라는 걸 쓰고요. 자, 계획서를 쓰고 그 다음은 시나리오를 씁니다. 시나리오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상 대본 쓰기로 되어 있어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대사를 집어넣고 지시문을 집어넣은 뒤에 자, 여기에 별표 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영상만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바로 스토리보드 작업이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 그걸 이어붙이는 편집을 할 거고요. 편집을 하고 나서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감상하셔야죠. 감상하고 어디 나쁜지 평가하는 과정까지 쫙 일렬로 준비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죠. 영상 제작 계획서는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배역들을 나누기도 할 거고요. 영상의 제목도 있을 거고요. 영상의 분량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도대체 왜 내가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간단한 스토리, 간단한 내용들도 적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물들이 있어야 되는지까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영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얘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지 사실 그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거에서는 소품이 뭐가 들어갈지 정도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대본에서는 제 지시문이 어떻게 돼 있고 대사가 어떻게 될지를 장면 번호, 씬 넘버를 가지고 나누는 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스토리보드는 실제로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담을지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잘 그리는 사람이 같이 표현해줘서 카메라 감독이 실제 영상 찍을 때 어떤 각도로 찍을지, 어디서 어떤 인물을 더 들어가게 찍을지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고요. 거기에 대사도 들어가고요. 나중에 편집을 고려했을 때 음향이라든지 어떤 편집 방법이라든지 촬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적어 있습니다. 그림은 간략하게 내용은 자세하게가 스토리보드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촬영하고 편집할 때, 자, 이 부분에서는요, 촬영할 때 여러분들 카메라를 멀리서 찍을지, 여러분 얼굴로 들어가서 찍을지, 아니면 왼쪽에서 찍을지, 오른쪽에서 찍을지, 위에서 찍을지까지 각도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마지막에 감상하는 걸로 이어지겠죠. 자, 아까는 훨씬 자세하게 했는데 이제 저도 지치네요. 자,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진짜 중요한 것만 얘기해보죠. 첫 번째, 영상 제작 계획서 쓰기입니다. 자, 여기에 왼쪽에 뭐가 나오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계획이니까 총체적인 계획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처음엔 제목도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제목에 이미 고마워요 카멜라 아줌마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조지나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재구성할 거라는 걸 보일 거고요. 카멜라 아줌마에게 뭐를 표현하는 거야? 고마움을 표현해 줄 거라는 것까지도 제목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 고마워해요? 안 혼내서? 아니죠? 자신의 했던 실수를 정확히 혼내주기도 했고 그걸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아마 나중에 좀 성장한 조지나가 카멜라 아줌마에게 고마워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형식은요. 자, 형식은 연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림이 있는 형식이 두 개가 섞일 거라고 해요. 자, 연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여기에 나중 가면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분량은 3분 내로 매우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별표 치십시오. 자, 특이하게도요, 재구성을 하는 의도가 들어갈 겁니다. 영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영화를 찍어도 이 영화의 뭐 주제의식 같은 것들을 표현하듯이 재구성할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더 표현하고 싶은지 같은 재구성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재구성 의도, 자, 봅시다. 청소년이 된 조진아가, 오케이. 어른이 된 조진아가, 어른까지는 아니고 좀 큰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의 조진아가 어린 시절을 모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떠올려서 카멜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 카멜라 아줌마, 에이 카멜라 해서 아줌마의, 자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죠. 핵심은 이겁니다. 아줌마의 관용에, 용서에, 넓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걸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 영상을 다시 찍고자 하는 재구성 의도가 되겠습니다. 재구성 의도가 영상 제작 계획서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내용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 고마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진아가 책꽂이에서 책을 찾아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연기가 되겠죠. 조진아가 책꽂이에서 책을 찾다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적었던, 자, 수첩을 발견하네요. 자, 수첩을 펼쳐보면서 뭐 하겠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지? 어린 시절 아줌마에게 개 윌리를 훔쳤던 사건을 회상합니다. 자, 조진아는 카멜라 아줌마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걸어요? 전화를 걸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진아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수첩을 발견하는 장면은 연기로,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그림으로, 그 다음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연기로 가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그 뒤에는 각각 이 재구성하는 거에서 역할을 어떤 걸 할지 적는데, 자, 보시면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세정이가 연출도 하고 그림도 그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진영이를 보세요. 연기. 자, 그럼 연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해? 한 명입니다. 왜? 카멜라 아줌마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회사하는 장면도 조진아. 그 다음에 회사하는 장면은 그림으로 나올 거니까 뺄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된 조진아가 나와서 수첩 뒤졌다가 나중에 전화해요. 그럼 카멜라 아줌마는 뭘로만 등장해? 목소리로만 등장할 거니까. 그 다음에 촬영이 있고 뭐 진영이는 소품도 준비해야 되네. 자, 아까 한 대로 실제 영화라면 얼마의 비용이 들지도 중요하게 나오겠지만 여기는 일단 촬영 도구하고 소품 정도만 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는 언제? 고맙다고 전화하는 장면에서, 수첩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장면에서 보게 될 거죠. 자, 이렇게 영상 제작 계획서에서는 제목, 형식, 분량, 의도, 재구성하는 의도, 내용, 역할 분담, 촬영 도구와 소품까지 정말 자세하게 이 모든 계획들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은 뭐를 하는 단계? 영상 대본을 쓰는 단계. 자, 여기다 뭐라 적어놓습니까? 시나리오라고 적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나리오는요, 여러분들이 극이라는 갈래, 즉 무언가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글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어디서? 작년 딱 1년 전에 토끼와 자라라는 여러분 희곡을, 연극 무대를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이 영상 대본에서는요,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던 그 단원 같은 내용들은 굳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 재구성되는 영상에 맞는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 뭐로 나눠놓는지 보십시오. 장면 1, 장면 2. 자, 영상 대본에서는 자, 장면 번호라는 게 매겨집니다. 여기 있군요. 장면 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사실은 이렇게 씬넘버라고 표현해요. 씬넘버 해서 S 샵 이렇게 넣어놓는데, 씬넘버 1, 자, 씬넘버 1은 뭐 하는 거예요? 과거를 떠올리게 해주는 수첩을 찾는 장면이 씬넘버고요. 씬넘버 2는요, 과거를 회상하는 그림으로 구성되는 장면이고, 그리고 씬넘버 3는 뭐겠어요? 당연히 회상에서 빠져나와서 전화 거는 장면이 씬넘버 3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장면 번호로 나눠주시고요. 자, 책꽂이 뒤적거리다 개를 훔치는 한복한 걸 적었던 수첩을 발견하고 표정이 밝아지는 조진아. 이때는 여러분, 이거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닌데, 표정이 밝아지는 걸 지금 저와 같은 각도로, 지금 저희 수업은 고정되어 있는 장면에서 이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찍는다라면 이 밝아지는 표정의 조진아를 어떻게 할 거야? 좀 가까이 가서 찍을 것도 필요하겠죠. 자, 수첩을 열어 내용을 살펴본다. 조진아, 회상에 잠기는 표정. 그래, 이 표정도 뭐 해줘야 돼?
예, 좀 뭐 가까이서 잡아줘야 되겠죠. 걔를 나중 가서 촬영 기법에 배우겠지만 클로즈업이라고 부르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장면 2는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표현할 텐데 장면 2에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 인물들이 연기해야 되는 그 저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지시문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그림으로 표현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시문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시험은 또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자, 상황을 보죠. 엄마, $500면 우리가 살 만한 곳을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보자. 엄마, 아마도. 자, 엄마는 미안하겠죠. 왜? 딸한테 저런 걱정을 하니까. 조진아, 이제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지.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조진아가, 톱이 우리 말이야. 드디어 깡 맞는 개를 찾은 것 같아. 드디어 개를 훔칠 개를 찾았어요. 자, 이때는 매우 어떤 말투로 얘기하겠어. 예, 들떠서, 예.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로 얘기해야죠. 왜? 찾았으니까. 이때는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아직은. 자, 그럼 카멜라. 윌리 없이 또 하룻밤을 지내야 하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 걔를 잃어버린 카멜라 아줌의 마음을 보여주려면 매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슬프게 이 대사를 해야 될 거고. 조진아, 괜찮아요, 아줌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지, 토비. 자, 이 부분에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자, 이미 걔를 훔친 상태예요, 이 상태는. 그 상태에서 거짓말로 카멜라 아줌마를 위로하는 척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척. 자, 진심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척 하는 말투로 읽어주시고요. 토비가, 자, 카멜라 아줌마가 이거는 이것 보내요. 조시나, hey, look at this. Willie is back. 자, 매우 반갑고 즐거운 목소리를 읽어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윌리가 돌아온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아래는 카멜라 아줌마한테 뭐 하는 장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저 카멜라 아줌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이때는 매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해야 돼. 왜? 이때만 하면 내적 갈등이 어떤 상태야? 예, 말할까 말까 아직 고민 용기 내지 못한 상태. 그러다 갑자기 뒤에 가서 뭐해요? I stole the Willy. 예, 제가 윌리를 훔쳤어요라고 이때 가서야 자기도 모르게 펑 하고 터져 나온 거였잖아요. 예,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자, 카멜라 아줌마가 용서해주는 부분인데 카멜라 아줌마가 용서만 해주는 건 아니죠. 잘못한 건 잘못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얘도 잘 보시면 자, 힘든 시간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도 하게 되는 법이지. 그렇지 않니? 라고 위로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이니까 분위기 바꾸죠. 그렇다 해도 네가 아저씨는 정말 나쁜 거야, 조신아. 그건 변하지 않아. 매우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자, 용서하는 부분은 인자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 다음 그 뒤에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은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I'm sorry. 죄송해요.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으니까 매우 힘없게 좌절해서 얘기해야 될 거고. 조시나, 내일 톱이랑 같이 놀러 오지 않을래? 용서해주는 부분에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I'm good. Oh, fine. 예, 하면서 매우 즐거운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는 게 맞겠죠. 예. 자, 이게 그림으로 표현됐을 거고요. 자, 그럼 그 아래 마지막 장면은 장면 3입니다. 카메라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 조진아, 카메라 아줌마, 저 조진아예요. 네, 이때는 반가운 목소리로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아줌마 얘기하잖아. 조진아. 예, 그래서 자, 이게 반가움을 이 영상의 제작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넣고요. 근데 뒤에 기왕이면 누구도 같이 반가워주면 좋아. 윌리, 반가워. 자, 반가워. 윌리가 짓는 소리까지 넣어주면 훨씬 더 그 반가움을 살릴 수 있겠죠. 예. 요게 바로 여러분 영상 대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지시문으로, 지문 또는 지시문으로 표현할지, 인물들의 배우, 비언어적인 표현, 언어적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장면 번호로 나눠졌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뭘 작성하는 단계? 스토리보드입니다. 자, 스토리보드는요, 여러분들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스토리보드는 자세히 적을까요? 대충 적을까요? 자세히 적습니다. 스토리보드는, 자, 이거에 자꾸 여러 회를 여러분 수업하다 보니까 학생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카메라가 직접 어떤 장면을 찍을지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그 그림을 간략하게 보여줘도 돼요. 못 그려도 돼요.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주되, 자, 대사와 내용은 자세히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인물들의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의 각도나 기법도 적어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 스토리보드는요, 배우를 비롯한 모든 촬영하고 나중에 뭐 하는 사람들, 편집하는, 예, 우리 이걸 스텝이라고 그러죠? 아, 스태프가 아니라, 철자가 아니라. 무식한 거 틀릴 뻔했네. 예, 스태프가 이것만 가지고도 영화를 찍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보드예요. 예. 그러다 보니 대사는 뭐가 나오며, 뭐 물론 디테일한 대사는 배우들이 외워야겠지만, 그 다음에 동선은 어떻게 되며, 어떤 연기를 할 거며, 그 다음에 어떤 음향 효과가 들어갈 거며, 어떤 카메라 기법이 들어갈 거며, 예, 어떤 음악이 들어갈 거며, 조명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아까 수첩을 찾고서 매우 어때요? 반가운 표정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각도를 바꿔서 수첩을 비춰주면 한 장씩 넘기면서 수첩을 클로즈업 가까이 촬영 기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첩을 들고 추억에 잠기는 조진아의 얼굴을, 자, 뭐예요? 클로즈업 합니다. 제 얼굴 클로즈업 들어갈까요? 아, 이거 이따 나중에 편집하겠구나. 자, 어쨌든. 자, 조진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니까 어떤 클로즈업 가까이 가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찍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그림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좀 뺀 것 같고요. 마지막 24번 세트, 그림을 보면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조진아. 자, 조진아 근데 할머니래. 카메라 아줌마한테 울면서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얘 반가움이었으니까 웃는 얼굴. 그 다음에 조진아의 대사까지도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 얼굴을 뭐 해주면 좋겠어요? 클로즈업이고. 저기는 카메라 아줌마 출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전화기 목소리로 반가운 소리로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스토리보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촬영하고 편집을 할 때는요, 이 기법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일단, 자, 우리가 소설을 시작하는 부분도 보면, 어때요? 소설 시작할 때도, 그 소설의 배경하고 인물들을 조금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롱숏이라는 건 카메라를 멀리서 인물과 뒤에 배경까지 하나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 그럴 때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버 더 숄더입니다. 오버 더 숄더. 자, 어깨 너머로 상대를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숄더는 누구의 숄더? 뭐 어떤 장면? 예, 조진아의 어깨고요. 그 뒤에 카멜라 아줌마겠죠. 예, 카멜라 아줌마가 얘기하는 장면도 가능하고, 거꾸로 카멜라 아줌마의 어깨 너머로 조진아가 자기 용서 빌고서 제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마치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할 때도 좋습니다. 인물 두 명이 있을 때 하기 좋은 방법. 자, 그 다음에 로우 앵글은요, 로우, 낮은 곳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인물이 여러분들을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시선은 위에 있을수록 더 힘이 있고 높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는 어떤 압박감, 뭐 위압감 같은 걸 좀 느낄 때, 주로 공포 영화라든지 아니면 매우 무서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혼낼 때 같을 때 이런 표정, 이런 로우 앵글 샷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뭐야? 조진아 아줌마가 뭐 할 때? 그래도 이건 잘못한 거야! 할 때 위에서 약간 내려다보는, 간호할 때는 이런 걸로 찍어주면 좋겠고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이 앵글 샷은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거와 반대로, 맞네요. 위에서 아래로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 즉, 영상 속의 인물이 압박감을 느껴야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조진아가 뭐 하는 장면? 예, 망설이면서 고백하는 장면 같은 거예요. 쓰기 참 좋은. 예, 조진아의 고백 장면에서 쓰기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클로즈업 샷. 예, 아까 얘기한 대로 CU. 가까이 가서 찍는 기법인데, 얘는 아까 어떤 인물의 미세한 표정, 놀람, 깜짝, 뭐 미세한 떨림, 두려움, 이런 인물의 감정을 보여줄 때 좋은 샷이 되겠습니다. 뭐 고백하고 난 뒤에, 아니면 고백하고 난 뒤에 카멜라 아줌마의 얼굴 같은 것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진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해서 얼굴도 아니야. 그냥 이제 입술의 미세한 떨림, 혹은 뭐 콧구멍이 벌렁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눈에서 한쪽 눈을 계속 깜빡거린다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여줄 때, 얘는 진짜 어떠한
숨길 수 없는 미세한 감정 표현 같은 거 할 때 좋겠지만 사실 클로즈업 샷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얘는 좀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촬영 기법을 하고 난 뒤에는 뭐를 해요? 예, 편집도 합니다. 자, 촬영을 하고 나면 찍고 난 뒤에 예, 편집을 하겠죠. 편집을 하면서 자막 작업도 미리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어붙여서 완성을 하겠죠. 아, 자막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도 들어가겠어? 음악도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감상하고 평가하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구성하는 그 영화를 보고 그걸 또 재구성해보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계획서 쓰기. 자,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걸 했는지, 제목은 뭐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됐는지, 그리고 배역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소품은 무엇을 준비할 건지. 자, 특히 재구성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영상 대본, 즉 시나리오 작업입니다. 시나리오 작업에서는 장면 번호로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인물들의 대사가 들어갈 텐데 그 대사에 알맞는 지시문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채워넣을 수 있는가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스토리보드죠. 자, 우리가 영상에서만 특이하게 들어가는 작업인데 장면들을 카메라로 찍을 장면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미지는 간략하게 대신 내용들은 자세하게 꽉 채워서 인물들의 대사서부터 조명, 음향, 각도, 촬영 기법 이런 것들까지 모두 적어서 스태프들이 나중에 영화를 이것만 가지고도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스토리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도로 혹은 뭐 구도로 찍는 촬영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고 감상하고 평가하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분은 제 번호, 여기 자막으로 나가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